49번입니다. 49번부터는 조세정책에 관련된 문제인데 1번에 49번은 조세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소형주택 공급 확대, 호화주택의 건축 억제와 같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세금으로 이렇게 정부가 이제 하는 정책을 이렇게 뒤에서 조종할 수 있죠. 그래서 세금을 우리가 간접 개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금보세. 예, 2번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자원을 배분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맞습니다. 3번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를 갖고 있다. 맞습니다. 동결효과 그러면 안 판다. 이렇게 안 팔아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4번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예, 탄력성이 낮다는 것은 대체제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갈 데가 없으니까 세금을 부과하면은 바로 그걸 내가 맞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고, 탄력성이 클수록 탄력적일수록 갈 데가 많으니까 세금을 적게 낸다. 그래서 우리 세금 그러면 제가 탄접이고 이렇게 외자고 했어요. 탄력적일 때는 세금을 적게 내고 비탄력일 때는 세금을 많이 낸다. 그래서 세금 그래도 탄접이고 총수입 그래도 탄접이고, 이 탄접이고 개념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탄력적일 때는 세금을 적게 내고 비탄력일 때는 많이 낸다. 그 다음에 5번 절세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행위다. 이거 맞습니다. 조세 회피와 탈세는 불법적이다. 여기서 탈세는 불법이죠. 그러나 회피는 이걸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해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예. 다시요. 탈세는 불법이지만 회피는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정답이 5번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를 한번 본다면, 세금을 부과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간접 개입인데 비례세,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동등한 세율을 했다, 그러면 역진세 효과다, 이런 말 기억하고, 역진세라는 것은 누구 부담이 커진다? 서민의 부담이 커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차등세율을 부과했어요. 부자한테는 세금을 많이 매기고 서민한테는 세금을 이렇게 좀 감면해 주는 거죠. 그러면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는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역진세, 누진세가 소득의 재분배,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가져온다. 거기에 대해서 양도세에서는요, 동결효과, 그럼 안 판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풀고요. 특히 재산세 문제는요, 우리가 이제 이게 세입자 부담이 원칙이고, 그런데 주인이 납세를 하고 세입자에게 전가를 할 때 탄저비고로 하자. 그래서 탄력적일 때는 갈 데가 많아서 세입자가 탄력적일 때 부담이 적고, 비탄력일 때는 세부담이 크다. 이거는 수요가 됐던 공급이 됐던 똑같아요. 그래서 세금 그러면 뭐라고 푼다? 탄접이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50번입니다.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는 인지세, 취득세 등이 있다. 예, 이거 맞는 지문. 그 다음에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징세할 경우 토지세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했다. 예, 이것도 맞는 지문. 예. 3번. 자, 헨리 조지 이런 말 나오면은요, 맞는 걸로 풀면 되는 겁니다. 3번.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가 중과되어 동결 효과가 발생했대요. 안 판다, 이 말이죠. 부동산 가격은요, 집가는요, 상승이죠. 예, 틀렸네요. 3번이 틀린 거네요. 4번. 조세의 전가란 납세 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거. 예, 맞죠? 떠넘기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세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과한다. 예, 맞습니다. 해서 50번의 정답은 3번. 자, 51번입니다.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 예, 이게 틀렸네요.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이제 간접 개입을 할 때는 그 용도에 다르게 부과를 해야 정부의 정책 효과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동일한 세금이 아니라 다른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해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중과되면 그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예, 맞습니다. 3번, 보유세 감면은 자가 소유가 증가할 수 있다. 예, 맞고요. 4번,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맞는 것. 5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킨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은 세입자가 갈 데가 많은 거죠. 갈 데가 많다는 것은 세 부담이 적어지고 그래서 전가되는 현상이 완화된다 해서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51번의 정답은 1번이네요. 52번입니다.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을 100% 징수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 이거 맞는 질문. 2번, 토지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왜곡이 큰 비효율적이다. 아, 이게 틀렸네요. 여기서 세금이 들어가면 제가 왜곡이다 이렇게 풀자고 합니다. 세금이 들어가면 왜곡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 들어갔다는 것은 전가가 돼서 우리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이 비탄력이라는 것은 전부 공급자 쪽이 내기 때문에 왜곡이 적어진다. 전가가 적어진다. 그래서 왜곡이 크다 이 말이 아니고 왜곡이 작은 이런 말로 해야 됩니다. 해서 2번이 틀린 거고 이거는 체크 포인트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봅니다. 3번, 주택의 수요자의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이래요. 수요가 비탄력이니까 수요자가 많이 내겠죠. 예, 그래서 끝부분에 수요자에게 많이 귀착된다. 그러면 맞는 지문. 예. 4번,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이 비탄력이래요. 공급이 비탄력이라는 것은 공급자가 많이 낸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공급자가 많이 낸다는 것은 임대인으로부터 전가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표현도 기억합니다. 맞는 질문. 다시요. 4번에 공급이 비탄력이기 때문에 공급자 부담이 많고 공급자 부담이 많다는 것은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것. 5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킨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은 세입자가 갈 데가 많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부담이 적어진다. 맞는 거고요. 그래서 52번의 정답은 2번인데 이 부분 체크포인트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봅니다. 세금 그러면 탄접이고 하자고 그랬죠. 예, 귀착이라는 건 최종의 부담을 말하고요. 이럴 때 탄력적일 때는 세부담이 적고 비탄력일 때는 세부담이 많은데 이걸 수식으로 이야기할 때 위가 수요의 탄력성, 그 다음 밑에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예, 수탄, 예, 공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가 공급자 부담, 수요자 부담 했는데 이렇게 수식으로 나올 때는 대각선이 같이 가야 돼요. 여기가 공급이면 여기도 공급이고요. 여기가 수요면 수요다. 이게 대각선이 같은 말로 나와야 된다는 말 체크를 하시고요. 수식으로 나올 때 세금 부담 이 체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 그럼 완전 그러면 전부 이런 말이죠. 완전 그러면 전부죠. 그래서 비탄력은 전부 공급자죠. 전부 공급자라는 것은 전가가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수요가 완전 탄력 그러면 수요자는 하나도 안 낸다는 거죠.
수요자는 하나도 안 낸다는 건 전부 공급자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수요가 탄력이라는 건 수요자가 갈 때가 많은 거니까 수요자 부담이 적고 공급자 부담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면은 공급의 감소로 풀자고 그랬죠? 공급의 감소는 뭐가 돼요?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이제 뭐가 됩니까? 감소되죠? 그래서 세금 부과 그럼 공급 감소고 가격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것은 누구 몫이 된다? 수요자.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건 공급자 몫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그림에도 나오겠는데 이렇게 수요 공급에서 이게 공급의 감소로 가격이 올라갈 때 위에 부분은 누구 몫이다? 수요자의 몫이고 밑에 몫은 공급자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는 더 내고 공급자는 덜 가져간다. 이렇게 제가 수더 공덜 이런 말로 수요자는 더 내고 공급자는 덜 가져간다. 기억하시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따가 바로 뒤에서 문제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금이 들어가면은 뭐라고 한다? 비효율적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5,000원 주고 그 다음에 커피를 4,500원 만큼의 커피를 먹고 그 다음에 500원의 세금을 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5,000원짜리 커피를 먹었다고 했을 때 그럴 때 5,000원은 이거는 가격이 되는 거고요. 4,000원의 커피는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그랬어요. 500원 때문에. 그래서 세금이 들어가면은 뭐라고 한다?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이걸 원래는 주인이 내고 우리한테 정가를 해서 내가 5,000원을 낸 것인데 만약에 정가가 없다면은 뭐가 돼요? 나는 4,500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가가 없으면 효율적 세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전부 공급자가 되기 때문에 정가가 안 생기고 그러면 효율적이고 효율적이면 왜곡이 없고 왜곡이 없으면 손실이 없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완전 비탄력이면 왜곡이 없는 것이고 비탄력적일수록 왜곡이 적어진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해서 우리 금방 풀었던 문제 체크 포인트에 비탄력적일수록 왜곡이 크다 그러면 틀렸고 왜곡이 뭐하다? 작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정리합니다. 중요한 체크 포인트니까는요 반복으로 점검을 해봅니다. 53번입니다. 수요 곡선이 공급에 더 탄력적이라면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했는데 항상 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가 탄력이니까 수요자 부담이 적죠. 수요자 부담이 적다는 것은 공급자 부담이 커진다. 그러면 맞는 질문이죠? 예. 2번 공급이 수요에 더 탄력적이 돼요. 그러면 공급자 부담이 적죠? 그러면 수요자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3번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므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여기서 소비자 잉여 그러면 소비자의 이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부과되면은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므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자가 내는 부담이 많아져서 그만큼 이익이 감소합니다. 해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의 몫이 더 많아진다. 예. 그 다음에 4번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므로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자, 세금을 들어가면은요 수요자가 됐던 공급자가 됐던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자는 돈을 더 내서 손해고요. 세금 때문에 공급자는 받아가는 돈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받는 돈이 하락한다. 이건 맞고요. 생산자 잉여 그러면은요 생산자의 이익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러면서 받는 돈이 적어지니까 잉여도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5번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 수입은 정부의 귀속함으로 경제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정부의 개입은요
정부에 그게 직접이 됐던 간접이 됐던 무조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문제를 풀으세요. 정부가 개입을 하면은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한다 해갖고 5번이 틀린 지문이고 53번의 정답은 5번인데 이걸 밑에 체크 포인트로 그림으로 한 번 더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원래 세금이 없을 때는 여기서 이제 이 P0에 이 가격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이 감소되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올라간 바로 이 부분은 올라간 이 부분은 누구 몫이 된다? 이게 수요자의 몫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 부분은 누구 몫이 된다? 공급자의 몫이 된다. 그래서 수요자는 더 내고 공급자는 덜 가져간다. 이렇게 기억하셔서 수더 공덜, 수요자는 더 내고 공급자는 덜 가져간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제가 설명을 쭉 해놨는데 원래 뭐냐면은 이 정부가 개입을 하면은 개입이 없을 때는 이 삼각형이 위에 있는 이 삼각형이 소비자 잉여고요. 밑에 있는 이 삼각형이 생산자 잉여예요. 그래서 이 잉여가 생기는데 이 세모만큼의 손실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데 이 그림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떻든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경제적 손실이 있다 하고요. 이 그림에서 제가 의도했던 것은 수요자는 더 내고 공급자는 덜 받아간다. 이 개념은 꼭 체크를 해 보는 겁니다. 54번입니다. 수요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를 했대요.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면은요 수요가 감소가 되죠. 예. 그래서 증가가 아니고 뭐가 돼요? 감소. 수요가 감소하면은 가격은 떨어지겠죠. 예, 1번 틀린 거. 2번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임대주택은 공급자한테서 세금을 걷어가거든요. 그러니 공급이 감소되는 거죠. 공급이 감소되면 임대료는 올라가죠. 예, 그래서 틀린 것. 3번 취득세율을 낮추면은요 수요가 감소, 수요가 증가죠. 5번 동결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세를 납부하기 위해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거 아니죠. 동결효과는 뭐라고 한다? 안 판다. 안 판다는 것은 공급이 감소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4번도 틀린 말. 5번 탄력성이 0이래요. 공급의 탄력성이 0이래요. 그러면 전부 공급자가 되는 거죠. 누가 된다고요? 전부 공급자. 그래서 공급자는 곧 누가 되는 겁니까? 수요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5번입니다. 1번 양도세가 중과되면 동결효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예, 맞죠? 안 판다 이 말이죠. 그러니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이죠. 2번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예, 맞는 거. 그 다음 5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래요. 공급이 탄력이래요. 그러면 공급자가 적게 내겠네요. 공급자가 적게 낸다는 것은 누가 많이 내는 겁니까? 수요자가 많이 내는 거죠. 고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맞는 거죠. 예. 4번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 이게 틀렸네요.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때는 다르게 부과를 하자 이 말입니다. 예. 그래야 정부의 정책 효과가 발생한다. 5번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래요. 완전 비탄력이라는 건 전부 공급자죠. 그 다음에 전가가 없죠. 그러면 왜곡이 없죠. 이렇게 토지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해서 맞는 지문 해서 5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6번입니다. 1번 양도세 납부 후 매도인이 실제로 받는 대금은 양도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높아진다.
아까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은 공급의 감소가 생기고, 공급의 감소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부분은 수요자의 몫이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몫은, 덜 받는 몫은 공급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매도인이 받는 돈은 중과되기 전보다 낮아진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 2번, 양도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거래량이 늘어난다. 줄어들죠. 공급의 감소로 풀자고 그랬죠.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든다. 3번, 양도세가 증가 후 매수인이 지불하는 가격은 어떻습니까? 수요자는 더 낸다고 그랬죠. 중과되기 전보다 낮아진다가 아니고 높아진다 해야 돼서 틀립니다. 그래서 수더 공덜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수요자는 더 내고 공급자는 덜 가져간다 해가지고 세금이 부과되면은 수요자 몫은 더 내고 공급자는 덜 가져간다 해서 3번도 틀립니다. 4번, 양도세 중과는 매도인보다 매수인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 했는데, 이 지문은요 전제가 있어요. 여기 수요가 비탄력이라는 전제가 들어가죠. 여기서 수요가 비탄력이면은 수요자의 부담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수요자 부담이 많아진다는 것은 수요자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 해가지고 4번이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매도인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공급자는요 탄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급이 탄력이라는 것은 민감하다 이 말이죠. 가격의 탄력이라는 말은 가격에 예민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급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수요는 비탄력이니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해야 되겠죠. 반대로 했습니다. 해서 틀린 질문이고 5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서 56번까지 해가지고 조세정책을 했는데, 조세정책 그 체크포인트에 해당되는 두 개의 박스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결론은 탄저비고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공급이 감소돼서 가격이 올라갈 때는 수요자가 더 내고 공급자는 덜 가져간다. 수더 공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금이라는 건 무조건 비효율적인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일 때는 정가가 없어서 효율적인 세금이 되고 경제적 손실도 적어진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